여러분, 이 반성문 한 장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강자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반성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쓴 이 반성문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을 담아서 쓴 반성문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형식적으로 쓴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약식기소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검사님이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고민하실 때 피의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이 반성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반성문 작성 팁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의자 본인의 진솔한 목소리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수많은 반성문을 읽어봤지만 형식적이고 건조한 내용보다는 진심이 묻어나는 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과오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이 글 속에서 진정성 있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해서 내딛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막연한 약속보다는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상담받고 계신다든지, 중독의 덫에서 벗어나서 치료에 매진하고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을 담아주시고요. 그에 따른 증빙 자료도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속죄의 마음을 반드시 담으세요. 반성문에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돼요. 그런 태도는 진정한 반성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려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반성문 읽어보면요, 반성은 한대요.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만져서 자신을 유혹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추행과 간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피해자 탓을 하는 반성문이 있어요. 물론 수사를 해보면 피해자가 먼저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검사가 이 반성문을 보면 피의자를 선처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피해 배상을 위해 얼마나 성의를 다했는지를 상세하게 남겨주세요. 합의서나 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성문은 직접 작성하세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글은 절대 안 돼요. 스스로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한다면 깊이 있는 반성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류의 뻔한 문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어요. 한 번은 구속재판받는 의뢰인이 저를 수임한 사건에서 제가 구치소 가서 제 피해자를 만나서 직접 반성문을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성문의 글씨며 내용이 너무 유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쓰신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방에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 반성문 다시 쓰시라고 해요. 검사님, 판사님들은 반성문 정말 많이 읽어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피의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점을요. 여러분, 이 반성문 한 장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작성해보세요. 검사나 판사도 반성문을 통해 여러분의 진심을 읽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제 조언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쪼록 사건 잘 마무리돼서 여러분 모두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